안녕하세요. 중급자 영상은 초급자 영상하고 다르게 매뉴얼 순서 그대로 영상화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목차는 타임라인으로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세팅 항목부터 바로 가시죠. 우선 MJ 버전은 미드저니 버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니지 모드는 니지 저니 버전을 말하는 거고, MJ 테스트와 MJ 테스트 포토까지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미드저니 버전 1에 대한 매뉴얼 설명을 볼까요? 아주 추상적이고 그림 같으며 일관성이 낮다. 버전 1로 골든 리트리버를 만들어 봤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면은 골든 리트리버 대시 V1이라고 적혀 있죠. 완성도가 너무 낮아서 추상화가 아니면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드저니 버전 2를 보시죠. 매뉴얼 설명은 창의적이고 다채로우며 그림 같다. 낮은 일관성이라고 써져 있네요. 오른쪽은 골든 리트리버 V2라고 적혀 있고, 골든 리트리버를 버전 2로 만들어 봤습니다. 미드저니 버전 3입니다. 매뉴얼 설명은 아주 창의적인 구성력을 가지고 있고 적당히 일관적이다. 오른쪽은 골든 리트리버 V3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조금 리트리버 느낌이 나네요. 이번에는 LTD 버전입니다. 초기 대체 모델이고 디테일이 많고 초상적이며 낮은 일관성. 오른쪽은 뭐 아시죠?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기본 설정인 미드저니 버전 4입니다. 버전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시면 나오죠. 이번에는 니지 모드 버전입니다. 니지 저니에서 입력하지 않더라도 대시 니지를 입력하면은 니지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광원 효과가 높아지고 색이 조금 회화적으로 변하네요.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드저니 버전의 변천사를 보셨고요. 이제 미래를 위한 테스트 버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와 테스트 크리에이티브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를 미드저니 버전 4 이미지들과 비교해서 볼게요. 왼쪽부터 버전 4의 골든 리트리버, 테스트 버전의 골든 리트리버, 크리에이티브 버전의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기본 버전이 실사라면 테스트 버전은 회화적인 느낌이 강조되네요. 이번에도 왼쪽부터 버전 4의 골든 리트리버, 테스트 P 버전, 테스트 P 크리에이티브 버전입니다. 기본 버전이 실사에 가까운 걸 제가 뽑아서 그런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잘 모르겠네요. 사진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뽑고 싶을 때 테스트 P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그림의 무작위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버전 설명은 끝났고 퀄리티 설명 들어갈게요. 이미지를 렌더링 했을 때 나타나는 품질에 관한 설정입니다. 최저 퀄리티 기본 최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초상화로 만들어 볼게요. 왼쪽부터 최저인 Q.25, Q1, Q2로 만들었고요.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이 확인이 보이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기본 설정은 Q1입니다. 이제 스타일 설정입니다. 스타일 설정은 수치가 낮을수록 프롬프트에 입각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예술적이며 무작위적인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버전마다 최저와 최고의 범위는 달라지고요. 기본 버전으로만 이미지를 생성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파 히어로 리사이클맨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술성과 무작위성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분리수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세 번째 사진 말고는 창의성이나 의외성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시죠. 스타일 다음은 업스케일 설정인데 이건 초급자용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퍼블릭 모드와 스텔스 모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유료 회원이 되시면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남들에게 보이게 할지 아님 숨길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퍼블릭은 공개고 스텔스는 비공개입니다. 그럼 리믹스 모드 설명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선수의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민재김, 토르소, 풋볼 플레이어, 유니폼, 멤버 오브 나폴리 풋볼 팀이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그럼 이제 리믹스 모드를 키고요. 세팅스. 자, 리믹스 모드를 킬게요. 됐습니다. 방금 만들어 놓은 풋볼팀 김민재 선수 이미지로 가서 하나를 바꿔볼게요. 베리에이션.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꿀 수 있게, 변화를 줄 수 있게 창이 나옵니다. 멤버 오브 나폴리 풋볼팀이 아니라 코리아 내셔널 내셔널 풋볼팀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롯데 유니폼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고요. 맨유로 보내는 것도 실패했고 가장 쉬운 머리 색깔 변환만 성공했네요. 보시다시피 완벽하진 않지만 리믹스 모드는 기존의 프롬프트를 재활용하는 기능입니다. 패스트 모드와 릴렉스 모드를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패스트 모드는 바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릴렉스 모드는 선착순으로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패스트 모드는 각 요금제별 제한 시간이 있으므로 서버 상태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슬러시 인포를 누르시면은 자신의 남은 패스트 모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팅 설명은 끝났고 파라미터 설명 좀 해볼게요. 어스펙토 라티오스, 종횡비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면 비율은 1:2에서 2:1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입력값은 1:1 비율이고요. 보통은 2:3, 3:2로 하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 입력 방법은 이미지 프롬프트 넣고 대시 AR 숫자 콜론 숫자입니다. 이번에는 카오스를 좀 봐볼까요? 말 그대로 무작위성이 증가하는 거죠. 기본 입력값은 0이고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50, 100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카오스 수치 제로의 이미지는 정말 애플망고가 들어간 게 보이네요. 질감도 애플망고의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카오스 수치 50에 과일 칵테일은 과일 칵테일이라기보다는 마티니 잔에 복숭아를 넣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오스 수치 100의 이미지는 광고 페이지 같죠? 마슬드라는 회사가 새로 런칭한 음료수의 광고 같아요. 확실히 수치가 늘어날수록 의도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드입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이죠. 이미지를 생성하고 우상단에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웃고 있는 아이콘이 나오는데 그걸 눌러주세요. 그 후에 검색창에 엔벨로프라고 검색을 하시고 흰 봉투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미드저니 보시 시드 번호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좌상단 다이렉트 메시지 아이콘을 누르시고 미드저니 보시라고 적힌 메뉴를 눌러주세요. 짠! 메시지가 와있고 시드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시드는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 영상은 화면 우상단에 띄워드릴게요. 이제 가중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강하게 입력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콜론하고 숫자를 1 이상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파이어 고릴라를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왼쪽이 파이어와 고릴라만 넣은 프롬프트입니다. 정말 불고릴라가 나왔죠?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는 파이어에 가중치 2를 줬어요. 콜론 2를 줬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때와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요. 그쵸? 이제 세 번째 이미지. 파이어에 가중치를 4를 주니까 어떻죠? 불고릴라는 한 칸만 나오고 나머지 세 칸은 고릴라와 관계없는 생뚱맞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어에 5를 준 이미지입니다. 왜 파이어에 젊은 여성이 같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이어가 너무 강해지니까 고릴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긍정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자유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다른 프롬프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부정적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파이어 고릴라에서 고릴라에게 가중치를 4까지 주었지만 AI가 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은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부정적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낮추고 싶은 프롬프트에 아주 낮은 가중치를 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 파이어에 0.1이라는 가중치를 주니까 고릴라는 아무 가중치가 없는 기본 입력임에도 불구하고 파이어가 사라졌죠? 그냥 고릴라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세 번째 사진처럼 가중치에 마이너스를 넣는 것입니다. 근데 프롬프트의 전체 합은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롬프트인 고릴라에 마이너스 된 만큼의 양수를 넣어서 균형을 맞춰준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대시 노 프롬프트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매뉴얼에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9버전의 활용도가 낮은 것들은 말하지 않았고요. 또 제 기준으로 지루한 내용들은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루하셨겠지만 이것도 제가 힘들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튜토리얼 영상은 만든 사람도 힘들고 인기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봤는데요. 그림 AI 시장이 커질 때를 위해서 당분간은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렇고 튜토리얼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쏟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영상 보시느냐 수고하셨고요. 그럼 또 봐요.